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가 흔들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총선 얘기를 방금 했는데요. 네. 이 총선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좀 그런 영향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영향이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네. 상황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커서 수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가 중단된 상태고 거래가 없다 보니 치솟기만 했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전까지 가격이 많이 급등했던 곳들 그리고 가격대가 높은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예를 들면 서울 강남권 같은 네. 고가 지역들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고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까지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거론됐던 수도권 지역들에서도 상승세가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하락하는 지역들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남 3구 외에도 서울 외곽 또는 경기 남부 이런 데도 지금 상승세가 거의 지금 보합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 통계 수치상으로는 시장에 보면 한국감정원이나 여러 가지 민간업체들의 통계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아직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직전에 상당히 높았던 상승률에 비해서는 거의 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서울 강남권, 송파, 강남, 서초구 같은 먼저 이제 좀 하락 주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곳들은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고가 지역 또 그리고 이제 블루칩 지역으로 꼽혔던 좀 중간 가격대에 있는 지역들, 네. 예를 들면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 같은 지역들도 이른바 마영송이라는 네, 맞습니다. 지역. 그런 네. 지역들도 상승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점점 이런 상승세도 둔화되고 하락 지역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강남 3구에서는 실제로 이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굉장한 폭으로 지금 떨어졌습니까? 근데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가 사실 많지 않으면 이 가격 하락의 의미도 조금 달리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실거래 신고된 사례들을 보면 네. 가격 조정폭이 큰 지역들은 2, 3억 가량 실제 직전에 거래된 가격보다 떨어진 사례들도 신고가 되고 있고요. 네. 워낙 가격대가 좀 높은 지역들이다 보니까 강남권에서는 1억 이상 내려간 가격에 거래된 케이스들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조정과 함께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네. 지적하신 것처럼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일단 수요자들이 직전에 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마련이 좀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격 조정이 본격적인 하락 장세의 시작인가를 가늠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제 가격 조정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가격 하락인지를 판단하려면 이번 분기의 거래량이나 실제로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간 물건들이 출시가 지속적으로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하락의 신호가 있지만 이것을 본격적인 하락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물량이나 이런 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들도 아직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수억 원씩 가격을 내려서 팔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호가를 많이 내려서 물건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네. 수요자들도 아직은 좀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하락 장세 시작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2분기에 실제로 이제 내려간 가격의 거래가 얼마나 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정도로 일어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4, 5, 6, 네, 맞습니다. 3개월간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거 관련해서 사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정부 이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6월 말까지 왜 장기 보유물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적게 내주니까 좀 팔아달라.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게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시장에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실제 그런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6월까지 처분을 하시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네. 이제 배제해주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장기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처분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시장에 좀 출시가 되고 가격 조정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네. 아직은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소위 이제 시장의 높은 가격을 주도하는 강남권에서 네. 그런 물건들이 좀 글쎄요. 대량으로 나와야 네. 가격이 많이 내려갈 텐데 네. 아직은 출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아, 않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나오는 현재 속도 정도라면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가격 하락을 주도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심리적인 하락 우려나 이런 것들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부로 이제 그런 물건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게 정책의 목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목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이게 먹히고 있는 건지,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건지. 현재로서는 그 정책적인 효과는 좀 미미해 보입니다. 실제로 집주인들이 가격이 워낙 최근까지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 더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보유세도 늘고 있기 때문에 좀 처분을 해볼까 네. 검토는 하지만 최근에 워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또 처분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양도세 중과를 피한다고 해도 양도세가 일부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수요자들이 좋은 가격에 사주지는 않는 양상이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팔기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소위 버텨보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일단 낮기 때문에 네. 금리 때문에 급하게 막 처분을 해야 되는 부담을 받지는 않고 있다 보니 네. 다주택자들도 정부 의도처럼 그 정책의 의도처럼 다주택을 마구 이제 시장에 네. 쏟아내면서 가격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띠지는 않고 있고요. 네. 2분기에도 그런 양상이 그렇게 많이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른 수준에서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세금,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면서 좀 견뎌보는 사람들이 일단 그 부담 때문에 파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아직은 거죠. 많은 아직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서 견디는 힘이 이제 무너지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들지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지금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 심각성도 점점 강도가 커진다면 네. 하반기에 자산 시장의 타격이 더 커지는 건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하반기에 국내 자산 시장 부동산 가격들도 좀 더 하락폭이 커지면서 사실은 좀 더 매각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 부담의 강도가 얼마나 타격을 줄 거냐는 건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버텨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근데 네.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저희 이제 예. 보유세제가 부담을 네. 높여가는 현재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매년 그 시장 가격 인정 비율도 올라갈 거고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지표 자체가 과표 지표 자체가 올라갈 거고 네. 또 이미 세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보유세가 매년 올라가는데 집값이 정체된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처분 검토를 하시는 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장 올해는 크지 않겠지만 이제 보유세제에 따라서는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좀 자산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하는 걸로 생각해 보겠다. 야당이 이제 주장해오던 그런 정책인데 워낙 이제 강남 3구 표가 좀 아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되면 세금 부담도 혹시 좀 바뀌지 않을까? 선거 끝나면 정책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다 그래요. 네,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후에 뭐 세제 같은 것들에 논의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관심들은 있으신데 아직까지는 워낙 이번 정부의 부동산 관련된 규제 정책이 일관성 있는 규제책을 보여줬고 또 네. 굉장히 강도도 높고 유지할 거다라는 네. 의견을 계속 보여왔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쉽게 완화될 거다. 완화돼서 그런 얘기는 조금 본인에게 성급하군요, 이렇게 기대하는 될 건. 거다라고 보지는 않는 걸로 네. 판단이 되고요. 이후에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강남 쪽에 표심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자산 시장에 조금 이 하락 압력이 있다고 이게 예상도 좀 하셨는데 역시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게 자산 시장에는 플러스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힘의 어떤 우위랄까 힘겨루기 위해서 어느 쪽이 자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글로벌 네. 경제나 이제 거시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다면 자산 시장도 나홀로 이제 화랑세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이제 뭐 산업 시장이나 경제 시장의 네. 흐름하고 이제 같은 모양새를 보일 텐데 다만 과거에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때랑 지금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면 지금 금리가 4-5배 정도 싼 금리거든요. 워낙 지금이 더 싸다는 거의 거죠. 제로 훨씬 싼 금리에 거죠? 네. 가깝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금리의 압박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긴 가게라든가 기업들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싸게 처분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금리에 따른 압박은 크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가게나 기업이 아니라면 좀 양질의 부동산들은 처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비해서는 일단 금리가 굉장히 싸다는 부분이 부동산 자산 가격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당분간은 할 걸로 보여집니다. 워낙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유동성도 계속 풀고 있고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변동성은 좀 막아주는 작용을 지금 기준금리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분석 같은데 2008, 9년의 금융위기 이후도 역시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2009년부터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이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하방 압력이 저금리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지금 사실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전반이 스톱돼 있는 이제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위기 때처럼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급격한 변동성이 또 나타날 거다라는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다만 그때랑 이제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 나눈 금리가 워낙 그때보다는 이제 저금리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압박에 따른 뭐 이런 부동산 자산 처분 같은 것들은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그때보다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시장 쪽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요? 처분을 한다라고 해도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고 핵심 지역의 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뭐 소위 이제 부동산의 지역적으로 말하면 좀 저가 지역이나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좀 핵심 그런 고가 지역보다는 실제로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 이제 좀 자산 가치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부터 가격이 더 실질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파장이 실제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올 때 2008, 9년에 비교하면 핵심 지역 그쪽의 부동산은 움켜쥐고 그 이외의 부동산부터 팔겠다. 뭐 그런 심리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미 자산 격차가 가치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벌어졌나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미래의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이제 극단으로 벌어져 있다 보니 일단 보유하고자 하는 자산을 분류하는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집값은 조금 하방 압력이지만 전세값은 계속 오른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집을 안 내놓으니까 그렇게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거겠죠? 일단은 지난해까지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따라 올라가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금리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월세나 이런 걸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다 보니 주요 지역의 전세 가격, 특히 이제 인기 있는 역세권 새 아파트류의 전세 가격은 계속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을 시장에서는 주택의 내재 가치라고도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외형적
전체적인 주택 호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전세 수요가 아직 충분하고 전세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금리와 비슷하게 집값 하락을 좀 방어하는 기제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판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무한정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과 금리 같은 것들이 집값의 하락 변동성을 조금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길게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또 지역별로 새 아파트 입주량이 조금 줄어드는 지역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량이 전체적으로 내년이 준다는 건가요? 네, 올해보다 내년이 전국적으로 적다. 좀 줄어드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새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또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들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해야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분들은 뭐 상황이 되시고 자금 마련이 가능하시면 언제라도 내 집 마련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편인데요. 지금 어쨌든 서울 같은 지역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직전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또 적어도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는 또 코로나 사태들 같은 변수들 때문에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돼서 일단 무주택자분들 중에 자금 마련이 가능하시고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무한정 이 상황을 보고 집 마련을 미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곳에 네, 필요한 실거주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데 하는 게 좋겠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새로 분양하는 새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조금 유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나오는 유망 단지들 청약을 열심히 넣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역세권의 새 아파트들이 가장 안전하고 인기 있는 주거 상품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 위주로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조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